안녕하십니까, 홍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향로를 보다가 마쳤습니다만 좀 더 향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간에 좀 기회에 향로를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보셔서 앞으로 이제 그런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향로를 직접 만들어도 됩니다. 생각만 있으면 사실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선 먼저 몇 가지를 좀 더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이것은 역시 이제 그 유액을 특이한 것을 쓰는데요. 얼핏 보면 저것이 향로냐 이렇게 보입니다. 삼체, 이체 뭐 이렇게 같은 거 아니냐, 화분 아니냐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다른 게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한 가지 색으로 향로로 사용되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저것이 향로냐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저게 조그만합니다. 우리 그 같은 거 아니냐, 화분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작은 향로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한 제품 만들 때 화분은 좀 다릅니다. 화분 자체가. 그리고 화분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이 흑유라고 하는 그 유액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화문에 이제 흑유 되어 있는 저것도 역시 손바닥 위에 올릴 정도의 자그마한 향로가 되겠습니다만은 흑유, 녹유 뭐 이런 식으로 그 유액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것은 작은 그 흑유 향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나무로 만든 향로입니다. 큰 꽃봉오리가 앞에 있고 사방에 조금 형태를 달리하는 있는데 통나무로 파낸 것이 아니고 조각한 것을 옷이라든지 여타 다른 걸로 이렇게 붙여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접착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떨어져간 이제 그러한 흔적들이 보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상감이 되어 있는 좌대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향로가 되겠는데 저런 경우에 이제 향을 길게 이렇게 높이기 좋게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죠. 뭐 연대가 그렇게 아주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한 글쎄 몇백 년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연대를 볼 수가 있는 그 정도의 향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박산향로의 원형이다. 뒤에 나오는 형태는 이제 그 연대가 2000년의 향로라 해서 보항이 있고 한 그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밑에서부터 위까지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박산향로 가운데 위에 산 모양에서 다른 동물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거의 없는 그냥 멀리서 산을 본 듯한 그와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고 바로 밑에는 이렇게 이제 선이 가 있는데 아마도 그런 것들이 어떤 바다의 상징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좀 오래된 그 향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본 향로 중에서 가장 자그만합니다만은 금동향로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건 뭐 이렇게 이게 손 아귀에 들어온 정도의 자그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뭐 탑 같은 데 안에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저런 것들은 아니면은 뭐 부처님의 복장안에도 들어갈 수도 있는 뭐 그런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연봉의 그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연잎인데 상당히 많이 부분 그 훼손된 사가서 훼손된 듯한 이제 그러한 향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그만한데요. 저건 이제 청동 향로 가운데 옆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고 역시 이런 것들은 뭐 가지고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개인의 그 서재라든지 옛 선비들은 주로 이제 시를 짓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럴 때 이제 주로 저런 향로를 계속 옆에 두고 향을 사용했기 때문에 고급 향 같은 것을 짧게 이렇게 끊어서 피울 때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돌을 파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인물들이 이렇게 쭉 에워싸고 있는 모습인데 상당히 그 재질이 강한 돌을 파내서 만들어진 좀 특이한 향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것은 휴대용, 완전 저것은 휴대용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뭐 더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아니면 또 뭐 어떤 뭐 요즘식으로 하자면 성묘 갈 때도 아마 뭐 가져가서 그냥 향을 피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뚜껑 자체 많은 구멍이 되어 있고 들고 다니기 편하게끔 손잡이까지 딱 이렇게 위에 있어서 뭐 큰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 모양은 저런 형태로 아주 큰 것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큰 것들도. 그래서 휴대용 향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것은 이제 은으로 만든 조그만한 제품인데요. 그 향을 끊어서 피우면은 위로 곧바로 올라오는 저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옛날 것을 복원한 모습이 되겠죠. 복제한 모습이. 바로 백제인들의 예술적인 그 심미안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옛 것은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사갔습니다만 그것을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복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위에 봉황이 있고. 글쎄 봉황으로 봐야 될지 뭐 극락조로 봐야 될지 보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만은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연봉 형태로 되어 있고 굉장히 어떤 그 모양이 아름답게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향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으로 만들어서 금을 도금한 형태가 되겠죠. 아마 저 두 종류를 만들었을 겁니다. 도금한 형태와 그냥 동으로 만든 형태와 그렇게 이제 만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역시 휴대용입니다. 저것은 대 한 마디를 가지고 저렇게 이제 만든 것인데요. 왼쪽에 좀 크게 보이는 것은 대단한 그 장인의 솜씨를 보여주는 연밭의 모습입니다. 연밭의 모습인데 대에다 저렇게 조각을 해낸다고 하는 것은 그 참 뛰어난 솜씨가 아니면 어렵죠. 그에 비해서 옆에 있는 것은 역시 됩니다만은 솜씨가 따로 보면 좀 괜찮은데 두 개를 비교해버리면은 솜씨가 한참 뒤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첫눈에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다만 저 안에 이제 향을 꽂게끔 되어 있습니다. 꼽아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도 조각 사이사이로 향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고 위아래가 분리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이제 휴대용 글쎄 뭐 향통이라 해야 될지 향로라 해야 될지 뭐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옛날 뭐 청자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복원한 그러한 형태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저러한 것들이 있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러한 모양을 재현해 본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근래에 만든 그러한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완전히 요 근래에 만든 나무로서 연봉식으로 만든 높이가 좀 됩니다. 저게 한 60cm 정도 높이가 그 정도 60에서 70 그 정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올리면 저것이 하나 연봉이 되고 사이사이로 향연이 올라오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나무 같은 걸 가지고 저렇게 이제 스스로 만들어 봐도 아주 재미난 작품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꼭 어떤 제품화된 것을 우리가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봐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향로를 살펴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뚜껑이 있는 향로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향로를 많이 보지 못한 분들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실지 모릅니다만은 사실 불화라든지 혹은 북상의 좌대 혹은 그 부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뚜껑이 있는 향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고성들의 그 진영에도 보면 옆에 이제 향로라든지 다기가 같이 있거든요. 그때도 보면 향로가 뚜껑이 있고 뚜껑 위로 그 향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향로가 있으면 여기에 우리가 그 피우는 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예불에 보면 다개가 있었습니다. 아금청경수하는 그 다개가 있었죠. 그런데 저녁 예불에는 5분 법신향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5분 법신향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성 하고 난 뒤에 헌향지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옴 바라 도비아홈 이걸 이제 3번 하는데 옴 굳은 신심으로 향을 공양 올리는 이의 모든 것이 성취되소서 뭐 이와 같은 뜻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옴 바할 때 그는 바지라 금강 이런 뜻으로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도비야 이런 경우는 도비라고 하는 것은 그 향을 올리는 뭐 존귀한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풀면은 그냥 굳은 신심으로 향을 올리는 모든 이에게 뭐 길상이 있으소서 모든 것 성취하소서 이런 뜻의 어떤 진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불전에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석 예불에서 보자면은 사시는 불공이고 조석 예불에서 보면은 차와 향이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차도 공양을 많이 안 올리고 있고 향도 보면 우리 스님들이 대체적으로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향을 많이 피우면 스님들이 좀 싫어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이게 그 법당에 피우는 향이라고 하는 것이 향이라 하기가 곤란한 것들을 이에까지 많이 피워왔다. 이런 거예요. 정말로 좋은 향은 아무리 많이 피워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밀폐된 공간에서 몇 시간을 향을 피우고 있어도 머리가 맑아졌지 맑아졌지 뭐 목이 아프다는 이런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넓은 그 법당에서 향 냄새를 맡으면 목에 당장 기침이 나고 통증이 오고 머리가 띵해지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중국이나 일본처럼 어떤 면에 있어서 향이 전래된 거 보면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중국도 좋은 향이 그 전래된 걸 보면은 그 일본은 뭐 역시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늦다고 봐야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선족 500년 동안 이런 문화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세월 속에서 중국, 일본을 비롯한 우리 불교국가, 다른 불교국가에서는 향을 만드는 기술이 면면이 계속 이어지면서 공장 하나가 몇백 년의 그 세월을 가지고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또 뭐 가정에서 이렇게 만들어도 대대로 만들어가는 제품 만들어가는 이런 요즘식으로 하자면은 소위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러니 참 비교하기가 가히 참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제 기억으로는 우리 향을 좀 괜찮은 향을 만든다는 것이 불과 10여 년 정도, 이 정도 세월밖에 안 됩니다. 물론 좀 이제 오래전부터 좀 노력한 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스님들이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스님들이 차라리 향을 싫어할 만큼 이 향이라는 것이 아주 향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접하던 것이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참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중에서 밑배가 나는 것을 갖다가 방문 딱 닫아놓고 1시간 이상 피워놓고 딱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씩만 꼽아더라도 그것을 1시간 이상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못 견딥니다. 머리 아파서라도 못 견딥니다. 그러나 좋은 향은 몇 개를 계속 연속으로 피워도 괜찮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대단히 오묘한 경지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은 모름지기 향다운 것을 쓸 때 비로소 이제 그게 향이 되는데, 다행히 뭐 근래 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은 향 만들기 위해서 참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수백 년의 역사를 따라잡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기술적인 면이나 또 향의 재료, 이제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원재료가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일본 것도 아니고 중국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의 저 남방 같은데 겨우 조금 이제 분포될까. 주로 월남,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부 뭐 그 정도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향이다 일본 향이다 따질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한 향들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소상히 알고 그런 것을 쉽게 우리가 좋은 것을 구분하고 가리고 또 만드는 기술을 터득할 때만 비로소 우리가 다른 나라와 경쟁이 되어지지, 그렇지 않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제품을 가지고 경쟁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건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어쨌든 뭐 좀 경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볼 때 법화경 그 법사품에 보면 10종 공양이 나오는데 10가지 공양, 그 가운데 향, 말향, 이때 향이라는 것은 뭐 통칭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다른 종류, 말향이란 가루향입니다. 그 다음에 도향, 몸에 바르는 향입니다. 그 다음에 소향, 태우는 향, 10가지 가운데 4가지가 향공양이 나옵니다. 그것은 법화경 법사품에 바로 나오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전에 나오는 이런 향들은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 중국 청대에 편찬한 사고전서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선 침향수에서 침향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침향나무에서 침향, 계골향, 향, 황숙향, 개설향, 잔향, 청계향, 마제향, 밀향 등의 8종류의 향이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전단향, 훈육향, 유두향, 강진향, 간암향, 용례향, 소합향, 안식향, 암팔향, 유향, 뇌자향, 용련향, 갑향,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러한 향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천연의 향을 다룬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바로 이런 것들이 월남을 중심으로 한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부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